UCLA 졸업한 제 친구가 졸업 며칠 뒤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헨리야,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 근데 그렇다고 햄버거 뒤집는 일 못해. 차라리 안 살고 싶지. 저 그 말 듣고 진짜 멈췄어요.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는 졸업 가운 입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곧 들고 와서 웃고 친구들은 축하하고 분위기는 완전 이제 인생 성공 시작이다 였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같은 피치코피에서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코피는 식어가고 노트북은 열려있고 지원 버튼은 눈앞에 있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실패가 아니었어요. 시작도 못하게 만든 환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나중에 한국에서도 계속 떠올랐어요. 좋은 학교, 좋은 영어, 좋은 배경을 들고 왔는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시작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그때마다 저는 그 피치커피 테이블을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진짜 똑똑했어요. 말도 잘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도 있었고 캠퍼스에서 보면은 진짜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UCLA 학생이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가 평생 제대로 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 도움도 있었고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학교 안에서는 계속 너는 특별하다 는 말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미 길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예전에는 피치커피에서 자주 말해가지고, 헨리야, 나 여기 졸업하면은 인생 달라질 거야. 돈도 벌고 이름도 생기고 부모님 진짜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야망처럼 들렸어요. 저도 웃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그건 계획이 아니라 기대였어요. 졸업하면은 바로 좋은 회사, 좋은 회사면은 높은 연봉, 높은 연봉이면은 자랑스러운 인생, 중간 단계가 없었었거든요. 낮은 자리에서 배우는 시간도 없었고 이상한 알바하면서 훈하는 시간도 없었고 손님 앞에서 자존심 접는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 이름이 자기를 위로 들어 올려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졸업식 다음 주에 현실이 딱 물어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본 일이 뭐예요?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이 얼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더 무서웠던 건 여러분, 그 친구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착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 너 좋은 학교 사람이야 라는 말 속에 살다 보니까 평범하게 시작하는 자기 모습을 못 견디게 된 거예요. 돈도 계속 뒤에서 밀어줬어요. 월세도 도움받고 학비는 대출로 밀고 생활비는 어떻게든 해결됐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돈이 들어가는 삶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도 진짜로 너 혼자 해봐 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끊기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보호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멈춘 거예요. 이게 제가 미국 명문대 친구들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지점이에요. 좋은 학교가 사람을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면 너무 단순해요. 좋은 학교는 대단해요.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버티는 것도 어렵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학교가 실력을 기우는 것과 학교가 착각을 기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차이를 아무도 안 알려주면은 졸업장이 문이 아니라 벽이 돼요. 그 친구는 일을 고르는 게 아니어서요. 자기 자존심에 맞는 인생만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 자존심에 맞는 첫 직장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첫 직장은 대부분 어색하고 작고 피곤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 훨씬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 초라한 시작을 못하면은 그 다음도 없어요. 미국 캠퍼스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잔디밭도 예쁘고 도서관도 예쁘고 강의실에서는 근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 리더십, 혁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듣고 있으면은 내가 이미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은 세상은 되게 무례하게 조용해요. 아무도 박수 안 쳐줘요. 이력서에 학교 이름이 있어도 면접관 표정은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우리 일은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고객은 더 잔인해요.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예요. 월세는 더 잔인하죠. 학교 이름 보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현실이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 차가움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가짜 자존심은 빨리 깨질수록 덜 아파요. 저도 한국에 와서 그걸 맞았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다녔다고 해서 한국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어도 더 해야 했고 작은 일도 해야 했고 어색한 자리에서도 웃어야 했고 거절도 당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창피했어요. 나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나 영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현재는 너무 간단했어요. 헨리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은 배경이 그냥 이야기예요. 멋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돈을 벌어주는 실력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나서 오히려 변했었어요. 작은 일부터 하면 됐잖아요. 배우면 됐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됐잖아요. 자존심은 조금 아픈데 적어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 일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을 멈춰요. 그리고 멈춘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처음 한 달은 쉬는 것 같아요. 3달 지나면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1년 지나면은 자기 인생을 설명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설명해야 하고 친구들 취업 소식도 봐야 하고 링크드인 아니면 짭코리아 들어가면은 같은 학교 사람들 벌써 회사 이름 달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심이 문제가 돼요. 면접에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깨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학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시작해? 이 질문이 사람을 갉아먹어요. 근데 진짜 잔인한 건요. 세상은 그 질문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그냥 계속 움직여요. 누군가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밤에 포트폴리오 만들고, 누군가는 작은 회사에서 욕먹으면서 배우고, 누군가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3년 뒤에 완전히 달라져요. 시작한 사람은 초라해 보여도 앞으로 가요. 멈춘 사람이 멋있어 보여도 제 차례예요. 이걸 한국에서도 봤어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이유로 한국 시장도 당연히 자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나는 미국 명문대 나왔으니까 삼성 가야지, LG 가야지, 한국 회사가 나를 뽑아야지. 근데 한국어로 얘기도 못하고, 한국 회사가 왜 자기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도 설명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 1도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되면은 갑자기 한국이 나쁜 나라가 돼요. 한국은 폐쇄적이다. 한국은 외국인을 싫어한다. 한국은 내 가치를 못 알아본다. 인터넷 가서 화를 내요. 레딧 같은 데에서 한국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너를 거절한 게 아니오. 시장이 네 환상을 거절한 거예요. 이 말이 세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훨씬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정해야 다음 행동이 생기거든요. 한국어를 더 하든지, 작은 회사부터 들어가든지, 경력을 만들든지, 고객을 이해하든지, 계속 나라가 나를 물러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 고쳐요. 영어 강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이름 있다고 자동으로 최고의 선생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왜 못 알아듣는지, 학부모들은 뭘 걱정하는지,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서 어디에서 맡기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과 영어 잘 가르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간판에 취하면은 그 자유를 못 봐요. 이 지점에서 다시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피치 커피에서 커피 식어가던 그 장면이요. 그 친구가 햄버거 뒤집는 일을 무시해서 제가 화난 것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큰 감정은 슬픔이었어요. 평범한 시작을 그렇게 죽음처럼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가 너무 잔인했어요. 상상해봐요. 20몇 살 사람이 졸업장 받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게 희망이 아니라 내가 낮은 일을 하면 끊는다는 공포예요. 일을 시작하는 게 실패가 아닌데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실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보장이에요. 사람을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깨지기 쉬운 상자에 리본만 묶어준 거예요.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면 좋죠.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학교 이름이 자기보다 커지는 순간 그때부터 위험해져요. 내가 학교를 가진 게 아니라 학교가 나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선택을 못해요. 작은 회사? 내 수준 아닌 것 같아요. 알바? 내가 왜요? 인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 나는 영어 원어민인데요. 처음부터 배우기? 난 명문대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치우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자존심만 남아요. 근데 자존심은 월세를 못 대요. 자존심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요. 자존심을 경력을 못 만들어줘요. 자존심을 면접 질문 하나에 바로 흔들려요. 제가 한국에서 파다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배운 게 이거였었거든요. 사람 작은 일을 해봐야
세상을 덜 무서워해요. 수님한테 거절당해보고 말실수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봐야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때부터 간판 없이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좋은 학교 이름으로 대접받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학교 이름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친구 얼굴이 기억나요. 졸업 며칠 뒤에 피치커피 작은 테이블, 식어가는 커피, 열리는 노트북, 누르지 못하는 지원 버튼, 그리고 그 말, 헨리야, 차라리 안 살고 싶지. 햄버거 뒤집는 일을 절대 못하겠어. 그 친구가 실패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직 실패도 안 했어요. 그냥 시작이 자기 상사보다 작을까봐 걱정돼서 무너진 거예요. 미국 명문대에 나온 친구들이 성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기회도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평범하게 시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시작하는 사람만 데려가요. 그날 피치컵에서 제가 본 건 취업 실패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첫 딜이 죽음처럼 느껴지게 만든 명문대 환장이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우, 축하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